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이 주제는 2019년도 12월 15일날 일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한국이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인 이유가 뭐냐, 요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함이죠. 자, 이 노후 준비를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직접 해야 돼요. 이게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해외 상황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이유가 뭔가라는 걸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한국은 노인 취업률이 1위다. 그러니까 노인이 일을 가장 많이 해, 전 세계에서. 그런데 빈곤율이 1위야. 일을 가장 많이 하는데, 노동은 가장 많이 하는데 빈곤율은 왜 1위일까?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자, 노동 수입으로는 노후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탤런트가 있는 어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에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죠. 연봉을 무슨 뭐 1억, 10억씩 받아. 그러면은 되겠죠. 근데 평균 연봉이 우리나라가 GDP가 3만 불 정도 되니까 뭐 한 3천 정도, 한 5천 정도 보면 이런 평균 연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노동 수입으로만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금융인식이 필요한데, 이 금융인식이 한국은 바닥이기 때문에 노인이 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빈곤율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일을 가장 많이 하는데 빈곤율이 1위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나라 노인들은 이미 금융인식이 돼 있어서 내가 노동 수입을 만드는 구간들은 최대한 단축하고 금융수익이 올라가는 구간들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하지 못하니까 국가에서 해줘요,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20년, 50년, 100년간 가장 크게 성장한 자산은 주식이에요. 100년, 50년, 20년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갖다 놔도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은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있죠. 자, 심리에 따라서,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리스크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집이든 뭐 은행이든 채권이든 다 이런 변동성들이 있는데, 주식은 언제든지 팔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과하게 입혀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 변동성에 대한 거를 리스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장기적으로 10년이 넘어가면 워렌 버핏이 리스크 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여러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도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 보면, 자, 그 데이터를 이제 보겠습니다. 국가별 퇴직연금 적립액 자산배분 현황이에요. 일단 미국하고 호주하고 영국이 있죠. 보면 어때요? 주식 비중이 미국은 57%고 퇴직연금, 퇴직하면 받는 돈이야. 자, 호주는 54%고 영국은 61%고 왜 주식 비중을 절반이 넘게 갖고 있을까요? 미국하고 호주하고 영국은. 이걸 이해하기 때문이죠. 자, 10년이 넘어가면 주식은 리스크가 가장 작은 자산이다. 그 어떤 자산보다 리스크가 채권이고, 자, 채권이 23% 갖고 있고 뭐 기타가 20% 갖고 있고, 원리금 보장상품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자, 10년 이상 보유할 자산인데 원리금 보장상품은 물가도 쫓아오지 못하니까 이건 필요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자, 호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리금 보장상품 8%밖에 없어요. 영국은 원리금 보장상품이 3%예요.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자산을 94%를 보유하고 있어요, 퇴직연금이. 그러니까 어때요? 퇴직을 하면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퇴직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자꾸 직장에만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그러니까, 자, 노동계 쪽에서도
노조가 이상하게 자리를 잡은 거죠. 뭐 민노총 같은 거 보고 막 한국노총 보면 거지 같잖아. 막 화딱지 나서 속에서 막 불이 막 열불이 막 이런 느낌들이 온단 말이야. 노조들의 행태를 보면 막 입에서 씹개 막 이런 뭐가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요런 부분들을 보면 왜 그럴까? 퇴직하면 가난해지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노동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죠. 빨리 노동을 벗어나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금융이식이 바닥이니까. 남들은 아예 안 갖고 있거나 갖고 있어도 3% 갖고 있고 8% 갖고 있는 원리금 보장상품, 물가 상승률에 계속 손해를 보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퇴직연금 94%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은 퇴직하면 그 순간부터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왜? 금융이식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한국은 주식 비중이 얼마냐? 자, 퇴직연금 중에 0.2%, 0.4%.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 퇴직금을 이제 개인이 관리하게끔 해갖고, 뭐, 세제 혜택 같은 걸 줘서, 미국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뭐, 이제 401k, 뭐, 이런, 뭐, 연금제도가 있죠. 요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들도 다 있을 거란 말이지. 우리나라도 있어요. 있는데, 요거를 이제 회사에서 퇴직할 때 돈을 주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거 적립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이거 하다 보니까, 원금 손실이 일단 눈에 찍히는 화폐 단위로 원금 손실이 없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넣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요것만 주면 문제가 안 되니까.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요런 거를 이제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노인이 돼가지고 빈곤해지고 뭐하고 하면 최저 생활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돈이 없으면 그런다고 굶겨 죽이면 안 되니까 돈을 계속 풀어주니까 계속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고령화가 되니까 계속 이게 안 좋아지는 거죠, 재정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슬슬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따라 해야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야, 확실해, 그거? 그럼 영국은 노인빈곤율이 얼만데, 호주는 노인빈곤율이 얼만데, 요런 걸 보자고요. 영국이 1등이야. 딱 보면, 그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자, 퇴직연금 주식비중이 60%인 영국은 노인빈곤율이 15%밖에 안 돼요. 자, 주식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노인빈곤율이 가장 낮아요. 퇴직하면 한국보다 훨씬 부자인 거야. 자,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주식비중이 54%, 57%니까 어떻게 돼요? 자, 노인빈곤율이 20%야. 그럼 딱 답이 나오네. 10%가 늘면, 자, 10%가 줄어. 우리나라는 어때요? 퇴직연금 주식비중이 0.2%야. 이 중에 30%, 20%, 30% 정도는 그냥 원리금 보장 상품만 해도 고연봉 받는 사람들이나 요런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금융 상품에 투자가 되지 않아도. 근데 연봉이 작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금융 투자를 하지 않고는 노동을 해가지고 50살, 60살까지 일을 해서 20년, 30년 먹고 살 돈을 모아놓지 못한다고. 길게는 50년까지도 목숨이 붙어있으면 여기까지 생활할 돈을 모아놓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금융투자가 없이는.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더 확대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데이터로 보여주잖아요. 퇴직하면 우리나라는 가난해지는 거야. 그리고 퇴직하면 영국, 호주, 미국은 어때요? 이 퇴직금이 차곡차곡 저절로 금융투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식 비중에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쌓여있게 되는 거죠. 퇴직하면 이 돈을 받아서 노후에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안 해줘. 회사에서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자,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세계 1위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 나중에 이 노인들 먹여 살리고 하려 그러면 답이 없대. 나라에다 세금 내다 끝나.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N4 세대. 자, 미래를 포기해야 돼. 노인 돼 갖고 이거 봐라. 뒤지게 일하고 뭐하고 우리 엄마 아빠 봐.
우리 할아버지 봐. 그렇게 열심히 노동하고 막 해도 이렇게 그지같이 살아야 돼. 가난하게. 자,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미리 포기하는 게 나아. 하면서 세상을 포기하고 산다고. 자,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M4 세대만 얘기를 하죠. 그럼 미국은 어떨까? 이 반대예요. 미국 청년들은, 자, 부자 노인을 봐요. 부자 노인이 80%잖아. 노인 빈곤율이 20%니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3%인가 48%니까, 그러니까 한 절반은 가난한 거잖아요. 미국은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어. 은퇴만 하면 뭐하고 하면은, 막 놀러 다니고, 편하게 살고, 막 이렇게 막, 금전적인 이런 그게 없이 산다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때요? 야, 은퇴를 빨리 하자. 지금 최소한의 금만 쓰고 빨리 모아. 한국은 지금 있는 거 다 쓰고 미래에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만약에 살아있게 되면 그때 생각하지 뭐 하면서 지금 있는 거 다 써. 미국은 최대한 모아. 최대한 쓸 수 있는 걸 최대한 절약하고 아끼고 해가지고 최대한 모아서 남들은 50대, 60대에 은퇴할 때 나는 40대에 은퇴할래. 자, 어떤 게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이게 올바른 방향성이잖아요. 인식적으로. 그럼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게 이미 보여지잖아. 근데 왜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할까요? 모르니까. 결론은 우리는 투자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런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 경험을 쌓아가면서, 돈도 많이 벌게 되면, 이 돈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도 같이 올라올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올바른 다단계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장기적인 데이터를 우리나라는 만들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급하게 노동으로 제조업으로 성장한 나라다 보니까 성장은 빨리 왔지만 성장은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빨리 왔지만 자, 금융인식이 그렇게 갖춰질 만큼의 인식적인 성장이 없었던 거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분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이 노인빈곤율 세계 1위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난만 해요. 정부 비난하고 니 탓하고 지금 젊은 것들이 문제야. 세상을 포기하고 살다니. 젊은 사람들은 지금 늙은 사람들이 문제야. 하면서 세대 갈등만 엄청나게 불거주고, 야, 좌파가 어쩌고 우파가 어쩌고 문재인 죽여야 돼. 자한당이 더 싫어. 이러면서 좌우로 갈라갖고 온 나라 전체가 갈등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